쉐보레는 역시 안된다. 아직 한국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한국 패치가 덜 됐다. 최근에 특히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왜냐면 트레일 블레이저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잘 팔리고 있던 트랙스까지 가격을 올린다 해서 난리였잖아요. 심지어 가격을 올리는 명분도 생각지도 못한 말 그대로 어이없는 이유였기 때문에 반발이 더욱 심했는데, 이 보도가 나온 뒤로 쉐보레가 조용히 조치를 취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덕인지 판매량도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차용품은 N건구, 세차 쇼핑 왕국은 N건구. 야, 너도 필요해? 녹색창에 N건구 검색해. 세차용품은 N건구. 세차용품은 N건구. 지난 10월 말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쉐보레가 트랙스 가격을 120만원이나 올리겠다고 선언해버렸죠. 처음에는 연식 변경이라도 하나 보내 옵션이 추가되는 건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트림이 동일하게 120만원씩 오르는 거였는데 명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연식 변경이면 2023년형이 2024년형으로 바뀌는 형태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2024.5년형이라는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서 120만원을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뭐 0.5년형이 되든 0.7년형이 되든 변화라도 그만큼 뚜렷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연식 변경의 명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었죠. 여기서부터 살짝 불안했습니다. 이 소리는 이렇다 할 옵션 추가 같은 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핑계를 대면서 어설픈 변화가 차라리 없었다면 진짜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0.5년형으로 바뀌면서 가격도 오르고 변화는 또 뭐였나요? 카 매트가 쉐보레 로고가 박힌 플로어 매트로 변경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트렁크 네트를 추가해 주는 거, 그리고 트릭스나 액티브 레터링 색상이 기존에는 은색 크롬이었던 게 검은색으로 바뀐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러니까 이 차를 계약하지 않은 제3자들 뿐만 아니라 계약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황당한 거죠. 출시된 지 겨우 8개월 만에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도 납득이 어려운데, 120만원이나 올리는 와중에 겨우 매트에 로고가 추가되고 트렁크 네트 같은 걸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계약자들이 뒤통수를 치는 전략이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기존에 계약한 고객들 중에 차를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11월 1일에서 6일 사이에 가격이 인상된 24.5년형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 또는 2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상위 트림인 액티브랑 RS 트림 계약자들한테만 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LS나 LT 트림을 계약하고 기다렸던 차주들은 계약 전환을 하면서 무상 보증 연장이라도 받고 싶다, 그러면 반강제적으로 상위 트림으로 계약 전환을 해라, 이런 거였던 겁니다. 바뀐 건 없는데 가격만 오르고 그나마 계약하고 기다리던 차주들까지 황당하게 만드니 당연히 여론이 싸늘해지죠. 그래서 이 소식 뒤로 쉐보레에 대한 접근이나 관심도 냉랭한 수준이었는데, 판매량 데이터를 보니 반전이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10월 11월 사이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면 11월 판매량이 떨어지거나 판매량 순위에서 밀려나기라도 해야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9월까지만 해도 4위였던 소형 SUV 판매량이 10월에 1위로 치고 올라와 버리고 11월에도 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판매 대수도 오히려 9월보다 많았는데요. 아니 대체 왜? 뭔가 특별한 변화라도 있었나? 알고 보니까 기존 계약 고객들 있잖아요. 이분들 대상으로는 가격 인상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기존 계약 고객들도 11월 인도분부터 가격이 인상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기존 계약자들까지는 원래 가격대로 판매하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보통 후속 보도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죠. 처음 가격 인상 보도 이후에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 11월 초에 기존 계약 고객들까지는 인상 전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공문을 영업사원들한테 전달했다고 합니다. 가격 인상도 안 되고 매트에 로고를 새기고 트렁크 네트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것들도 기존 계약자들한테는 없었던 걸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차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고객들한테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차를 어떻게 팔라는 거냐는 불만이 나왔을 정도잖아요. 이 덕에 계약자 이탈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고 11월 판매량도 기존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상위 트림 계약자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해결책이거든요. 3월 말에서 4월 초쯤 LS나 LT 트림을 계약한 소비자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차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액티브 트림은 7개월에서 8개월, RS 트림은 2개월에서 3개월 대기 기간이 발생하는 동안 LS 트림은 16개월 이상이 발생한다는 공지도 있었거든요. 판매량 데이터를 봐도 하위 트림 생산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10월 말까지 기록된 트림별 판매 대수를 보면 액티브가 9,272대로 가장 많았고요. RS는 8,329대, LS랑 LT는 둘을 모두 합쳐도 1,532대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판매량 중에 8%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분기쯤 가격 인상 공지 전에 하이트림을 계약한 소비자들은 차를 언제 출고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 대기 기간이면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가격 인상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이트림을 계약했다는 건 뭔가요? 상위트림 계약자들보다 가격이 민감하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트랙스를 선택한 이유가 더 뚜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물론 한국GM의 전략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어떤가요? 한창 트랙스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2천만원 초반이라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접근시킨 다음에 돈이 되는 상위트림으로 판매하는 전략은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소비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뤄진 선택일 때 똑똑한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너무 속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이트림 계약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보면 체감이 쉽습니다. 하위트림 계약자들이 기존 계약을 액티브나 RS 트림으로 전환하면 차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겠다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진짜 파격적으로 트림 가격 차이만큼 깔끔하게 빼주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차액 중 일부만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니 더 비싼 트림을 팔려는 꼼수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죠. 계약의 80에서 90%가 상위 트림 계약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위 트림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니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트랙스는 한국 GM뿐 아니라 GM 본사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차이랍니다. 국내 출시 초기만 해도 셀토스 판매량을 따라잡을지 관심이 주목됐고 코나 판매량을 이겼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센세이션했나요? 현대기아 차의 본질인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 차를 판매량으로 이기는 것만큼 어렵고도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트레일 블레이저 때문에 관심이 뚝 끊겼죠. 원래는 트랙스의 좋은 분위기를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가 이어갔어야 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았잖아요. 원래 괜찮은 차였는데 구형스러운 실내 디자인이 반 이상은 깎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내 디자인이 최신식으로 바뀌고 외관 디자인도 더 깔끔해지면서 이 차는 가격만 잘 나오면 대박 나겠구나 싶었단 말이죠. 심지어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트랙스처럼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거라는 주장이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까지 가격으로 성공하게 되면 올해 한국 GM은 사실상 걱정 없이 차를 판매하고 실적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게 분명한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트레일 블레이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그렇게 비싸다고 말이 많던 코나의 가격까지 추월해버렸죠. 이때부터 쉐보레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면서 트랙스 판매량도 주춤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찍고 트레일 블레이저가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10월에 판매량이 확 올라와서 소형 SUV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11월에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유지 중입니다. 10월에 특히 판매량이 올랐던 이유는 연식 변경 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3만 대에서 4만 대 초반 정도로 유지되고 있던 생산량이 10월에 4만 5천 대 넘는 수준으로 확 올라왔거든요. 이게 6월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이었고 11월부터 가격이 인상된다고 했으니 가격 인상 직전에 생산 물량을 확 끌어올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GM 본사에서도 트랙스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트랙스 덕에 한국 GM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던 판매량이 올해는 10월까지 집계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작년 대비 10만 대 이상 회복했고 판매량도 10만 대 이상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생산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트랙스 덕의 판매 시장에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만큼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10월 한 달 동안 셀토스 판매량을 이겼을 정도면 좀만 노력하면 충분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정도 제품을 가지고 폭발적인 판매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좀 걱정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GM 본사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판매 시장보다는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더 뚜렷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만 봐도 가격이 올랐다는 이슈로 수요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 해외 판매량은 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9.5%나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판매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컸으면 가격이나 신차 도입에 더욱 신경을 썼을 텐데 냉정하게 보면 그게 아니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아쉬움의 연속인 거죠. 당장 트랙스만 봐도 국내 빼고도만 10,000대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 한마디로 그리 절실하지 않아도 국내나 미국 판매량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라서 가격을 인상했다가 철회하는 모습이라던가 신차 도입이 절실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내년 중에 출시되는 신차 중 하나를 국내 공장에 배정해서 가격 경쟁력도 가져가는 건데 GM 입장에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어딘가 2% 부족한 내지는 아쉬운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보이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